단순 쌍꺼풀 수술로 충분한 경우는 네. 언제일까요? 별로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하는 학회보다 유튜브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서로 아는 내용을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편한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일반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럼 어려운 얘기로 학교에서 하는 얘기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 리베이터도 있고 눈의 타잘 플레이트도 있고, 이 쌍꺼풀을 만드는 과정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타잘 플레이트와 같이 연결을 하고, 네, 이제 네. 영상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혹은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단순하게 눈은 이제 피부 두께, 눈을 뜨는 기능, 본인의 시선에 따라서, 안구의 위치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다릅니다.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가장 예쁜 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마다 다 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 찝어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이제 눈을 뜨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안, 검, 거근이 네. 눈매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상안검 거근,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리베이터 머슬이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구조가 눈마다 다르긴 하지만, 안검 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또 아래쪽에 뮬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뮬러 근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요. 더 많은 구조가 있지만 이렇게 눈을 뜨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지방, 근육의 차이는 수술 네.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쌍꺼풀이라는 거는 아래 부분과 피부 부분을 유착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유착이 잘 생기는 피부인 경우엔 아무래도 피부가 얇을수록 유착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몰로 점을 찍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쌍꺼풀에 유착이 잘 안 생기는 경우에는 절개가 필요해서 이러한 유착을 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매몰을 하거나 부분 절개를 하거나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수술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 유착과 절개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매몰법과 절개법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매몰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쌍꺼풀을 만들 때 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개법의 경우는 이 쌍꺼풀을 만들 때 선으로 쌍꺼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매몰법이 적합한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원래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점으로만 찍어줘도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몰을 선택하게 되고, 피부가 두껍고 쌍꺼풀이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 쌍꺼풀 선을 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절개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꼭 매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꼭 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예전에 매몰을 해서 이제 나이가 지나서 피부가 처진 경우에 다시 매몰로만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매몰만 가지고는 쌍꺼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으로 만들어주는 절개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 이제 자연유착 쌍꺼풀이 있는데, 사실 자연유착 쌍꺼풀 수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유착 쌍꺼풀의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 절개를 최소화하고 안쪽에서 흉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수술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자연유착의 경우에 흉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착이 무조건 흉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쪽에 흉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쌍꺼풀이 안 예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통해서 칼로 일정하게 하고 최대한 유착선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흉터가 좀 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유착보다는 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유착을 했을 때 흉이 절개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수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력은 왜 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절개 쌍꺼풀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절개만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처진 피부와 이제 늘어진 근육을 잘라내주는 절제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절개 쌍꺼풀의 경우에는 절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근육을 잘라내지 않는 매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지게 되고, 이제 절개를 한 경우에는 방해하는 조직들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개했을 때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쌍꺼풀 라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눈 위에 선을 만들어주는, 주름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아니라 눈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려면 눈 뜨는 힘 그리고 눈의 모양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수술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이제 단순히 쌍꺼풀을 만들기만 하는 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수술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눈을 좀 더 뚜렷하고 이제 예쁜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단순히 유착을 만드는 게 아닌 이제 눈의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쪽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수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쌍꺼풀 수술에서 실패했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눈의 모양과 맞지 않는 쌍꺼풀을 했을 때가 가장 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눈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을 너무 크게 잡으면 쌍꺼풀이 예쁘지 않게 되고, 눈이 나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쌍꺼풀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속눈썹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단순히 쌍꺼풀은 쌍꺼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구의 위치와 해부학적 구조를 다 고려해서 그 부분을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 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면, 자기 해부학적 구조와 맞지 않는 쌍꺼풀의 크기와 모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꼭 본인에게 맞는 쌍꺼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가능한 부분과 해서 안 이뻐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을 듣고 그 수술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